들리세요? 이것도 되나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서서 하면 조금 제가 강의하다가 졸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좀 이래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촬영하는 분이 좀 힘드시겠죠? 네?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서 하면 나도 졸지만 촬영하는 분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가끔 다니면서 할게요. 박경수 교수님 제가 늘 존경합니다. 근데 오늘 저를 이상하게 소개를 해서 거물이라고,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갈 것자 거물이라고, 그래서 거물을 모셨다고. 그런데 참 민망스럽고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좋은 시선에 PT 자료를 안 가져오고 프로젝션을 안 쏘냐면요. 저는 그 프로젝션 쏘는 분들을 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점을 직접 받기보다는 화면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 자기는 조금 어둑어둑한 데서 안 보이게 주로 화면으로 외모의 컴플렉스를 많이 치환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고 그러는 시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프로젝션을 쏘다 보니까요, 시립대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니 나중에는 지겹고 누구나 다 하고 졸려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 조명이 맑아지니까 다 자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뵀던 분도 또 이렇게 뵙고, 오늘 아주 비 오는 날 마장동에 오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경수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친구고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또 구혜영 교수님도 제가 정책 개발을 같이 한 팀에 있어서 우리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교수님, 권기찬 교수님은 국회에 계실 때부터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 이런 걸 제가 전에서 들으면서 저희 선배하고 또 친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진숙 교수님은 강의하고 이러면서 우리 시립대에서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꼭 친정 같고, 그래서 꼭 왔어야 될 때로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요, 딱 3가지로 압축해서 뭔가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거 안 들리죠, 지금? 들리는데 조금 약하죠? 하나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이제 뭐 요즘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로컬 부분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재는 보지 마세요. 교재는 대단히 재미없습니다. 우선 교재가 흑백인데다가요, 거긴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흑백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도 넓고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성과 전문성, 3번째가 이제 능동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 그런데 저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요즘 흔히들 뭐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복지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거기에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국제화 되는데 복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것들을 찾을 것이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복지도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커다란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방 어느 나라에서 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학자나 또는 수요자, 복지 수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나서게 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화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어렵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는 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지? 경제는 안 어렵대요. 경제는 어렵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런 것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되게 빠르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되게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고,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는 경쟁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뭐 효율성도 높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변하느냐. 그리고 국제화 그러면 우리가 화두는 국제화에서 보면은 슈퍼 컴피티션이라는 게 있죠. 슈퍼 컴피티션이 뭐라고 얘기하죠? 슈퍼 컴피티션? 슈퍼 컴피티션. 슈퍼 컴피티션 그러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거를 슈퍼 컴피티션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경쟁 사회 그렇게 되잖아요. 초가 무슨 초가 한문으로 초가 뭐예요? 넘을 초. 정상적인 바운더리를 넘은 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미친 겁니다. 슈퍼 컴피티션, 미친 지경의 경쟁 사회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슈퍼 컴피티션. 이 경쟁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계에서만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지 영역에서도 복지가 산업화되면서 엄청난 경쟁이 도래할 것이다. 이제 복지 산업화라는 얘기가 이제 간간히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많이 진전되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IT를 어디다 장착하는 것, 또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쟁적으로, 특히 EC 국가 있잖아요. EU 국가. 이쪽에 가보면 나라마다 서로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뺏기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자주 가실 거예요. 일본 가보시면 오래 가갖고, 우리 일본은 참 가기 쉽잖아요. 편안하고 가깝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하잖아요. 한류 뭐 이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배용준이 형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아주머니들이 뭐 요은사마가 내 동생이라 했더니 막 또 믿어요. 막 믿어요. 저랑 비슷한가 봐요. 믿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일본을 자주 다니면서 복지시설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보잖아요. 보면 좋은 것 같아서 한국에 와서 좀 해보려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가보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내렸어. 일본 애들 특징이죠. 없어지려고 하는 프로그램 잘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진짜 쓸만한 거는 말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거. 그죠? 걔네 아주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친절하게 가르쳐준 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 바로 이식시키지 마십시오. 폐기 처분할 거 특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분들. 그래서 연수를 저는 일본보다는 EU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 가면 나라마다 베낄 수가 없어요. 또 나라마다 안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서로 이웃사촌 애들이 쟤네 거하고 우리 거를 너무 잘 알고 우리 거를 얘기하면서 쟤네 거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걔네는 가르쳐주면서 그냥 정당하게 경쟁합니다. 되게 빨리 변해요. 오늘
어제 본 게 오늘 없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일 가면 엉뚱한 게 생겨나고. 그리고 대단히 많아요. 래피드하게 변합니다. 정말로 미친 듯이 초경쟁 사회 프로그램 앞으로 잘 만드는 분들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많이 부각될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그걸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창의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상당히 대접받을 수 있는 영역이 복지 영역입니다. 복지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요. 생각하다 지칩니다. 생각하다 지쳐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언제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고 막 고민하다가 보면 딴 놈이 체가잖아요. 그러죠? 그럼 어떡할 거야? 생각한 과정은 얼마나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드립다 하니까 거기에 그 한참 생각하고 나니까 딴 여자 돼 있잖아요. 딴 사람 여자. 저는 그거 별로 재미없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doing first가 rapid하게 변하는 이 사회는 thinking first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doing first.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먼저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 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를 우선 해보세요. 던지고 시작하세요. 기획,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수님이 총무처장이시더라고요. 대학에. 그래서 총무기획, 이런 쪽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향후는 총무기획을 길게 하면 기관이 망합니다. 딴 사람 저만큼 가 있어요. 우리는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닝 디파트먼트가 이제는 사업 디파트먼트보다 훨씬 뒤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즈니스계는 그렇게 재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삿포로에 가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호제도가 일본에 10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그 덕을 봐서 처음 복지관을 하나 복지관에 있는 분하고 연애하면서 결혼하고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복지관 하나 내고 법인 내고 이러다가 지금 그쪽으로 거느린 직원이 일본 전역에 3만 명인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제가 그 사람 하는 짓을 다 가서 둘러봤더니 삿포로 쪽 사람들은 조금 일본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덜 리저브드 돼 있어요. 저 북쪽 사람들. 밑에 쪽으로 가면 리저브드, 동경 쪽 리저브드 돼 있고 절대로 본심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그쪽은. 저도 충청도인데요. 절대 진실을 얘기 안 하죠.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충청도 어디서 나셨어요? 충청도 애인을 사귀었었나 보다. 일본하고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백제가 그쪽으로 간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로 리저브드 돼 있어요. 백제가 그쪽으로 간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3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10년 만에 고용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자기가. 장기요양보호 제도가 실시되면서 10년 동안 각양각상의 시설, 기관, 연수원, 이렇게 사원, 이런 걸 막 만든 거예요. 교육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병원, 이런 것들을 수준별로 가난한 사람용,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완전 잘 사는 사람, 이걸 쫙 만들어갖고 일본 전역에 뿌렸어요. 고용 인원이 3만 명이에요. 그거 엄청난 비즈니스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해서 완전 떴어요. 일본에서 유명인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언제 무슨 시설을 낼까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질르기 시작해서 하나 더 만들고 플러스 원 이래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긴 것도 섹시해. 남자인데. 언제 여러분들 큰 계획 세우실 때 삿포로 가실 때는 박경수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분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분.
그래서 슈퍼 컴피티션에서는 doing first가 thinking first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장기 요양보호제도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블루오션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을 얘기할 만한 처지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 뭐예요? 뜻이? 블루오션이 뭐죠? 그 푸르른 해변? 푸르른 해변. 푸른 바다. 그러니까 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치열하게 아주 삭막하게 있는데 여기는 삭막한데 저쪽에 가니까 피안의 지역에 파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고기 잡아먹고 이쪽에서는 서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치고받다가 피나고 슈퍼 컴피티션이 피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루오션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복지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의 공급량이 치열하게 많아져야 치고받고 레드오션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블루오션 개념이 도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에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고 경쟁하고 그쪽에 시장 논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복지에 있어서 아직 레드오션도 잘 만들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블루오션 얘기를 하는데 그 블루오션 얘기도 원래 레드오션이 만연한 이후에 오는 블루오션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는 좀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로컬에 그러면 단위는 뭐가 될 것이냐. 글로벌, 그 다음에 로컬. 글로벌은 이제 세계적인 슈퍼 컴피티션이 확 밀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거대한 물줄기로 쫙 들어가는데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로컬의 개념은 아마 저는 지역사회 복지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복지가 뭐예요? 예? 우리 안경 끼신 우리 선생님, 지역사회 복지 그럼 뭐예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를 이루어나가는. 그렇죠. 그거 누가 강의하셨어요? 유명한 교수님한테 들으셨네요.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라는 게 참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저쪽 매크로하게 저쪽에 정책 행정이 있잖아요. 요 밑에 이제 프랙티스한 거 있잖아요. 프랙티컬한 거. 실천 항목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메조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에서 그럼 단위가 어디로 될 것이냐? 어디가 돼야 될 것이냐? 단위가. 챙겨야 되는 지역사회 복지의 단위. 그리고 참 이건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라는 개념이 커뮤니티 케어, 웰페어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서구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신세계를 막 개척하면서 소만 몰고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대장간만 갖고 쇠갖고 때려가지고 개간할 때마다 산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먹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밥만 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양만 잡아갖고 양떼 계속 몰고 다니면서 양만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서 이제 어느 마을을 하나 만들면 그 마을의 전통적인 그 몇 명이 모여서 처음부터 정주하면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지역의 독특한 복지 이런 게 생긴 게 지역사회 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가 주마다 동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것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쪽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영국 책을 보면은 이 제도는 잉글랜드 지역에 국한된 거라는 제한점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스코틀랜드 지역의 제도에 기반한 연구다. 이거는 웨일즈의 산간지방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그렇게 있어요.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있긴 있는데 정말로 평등적 심리, 평등 심리 이런 것들이 정도가 높고 차별적인 환경보다는 유사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복지를 어떻게 옛날 우리가 이제 개하듯이 또 동네에서 이장님하고 막 우리 저 김씨네 집 불났는데 끌어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형성되는 복지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이게 다 일제강점기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뒤에 산업화로 막 들었으니까 우리 마을 복지, 동네 복지를 못 찾아내는 거죠. 그 서구의 동네 복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식을 시키려니 이게 안 맞지. 궁합이 안 맞아, 궁합이. 아마 속궁합까지 안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은. 절대 안 맞을 거예요. 그 우리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다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와중에 글로벌 컨텍스트로 막 이제 세계화돼 버리니까 우리 걸 찾아먹을 시간도 없이 막 넘어간단 말이죠. 또 이 경쟁 단위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이제 도시 간 경쟁으로 막 또 넘어가잖아요. 서울, 런던하고 경쟁해야 되고 북경, 동경 얘들하고 이제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 간, 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 기러기 편대같이 쫙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서울, 경기가 앞장서면 그쪽에 뭐 무슨 평택 이런 쪽이 쭉 중소도시가 붙고 농촌 붙고 거기서 곡식도 사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경쟁 시스템이. 그래서 도시간. 그래서 이 도시간에도 그 대도시하고 지금 도농복합단지하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하던 것을 지방정부로 좀 내렸잖아요. 노무현정부 때 특히 좀 내렸습니다. 지방정부로 했는데 이 재정을 탁 내리고 그 칸막이를 헐어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그 돈을 좀 마음대로 쓰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 쪽에 표시나는 복지만 하고 콘텐츠가 숨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뭘 양로원 이런 데다가 냉장고를 사주고 거기다가 뭘 붙여놓는 건 하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예산을 통째로 다른 쪽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복지와 또 중앙정부와의 그 중앙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숨쉬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이 막 생겼다가 또 이번에 또 전달체계 또 개편하잖아요. 그죠? 개편 작업 중에 있어요. 전달체계를. 그 전에도 그게 개편된 건데 됐다가 또 개편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행자부적 그릇에 복지적 콘텐츠를 심으려다가 실패한 거고요. 뭔가 안 되는 거죠. 복지 전문성이 소멸되는 거예요. 상쇄되고 행자부적 행정 그 관행이 앞으로 이제 나서게 되고 그러니까 복지성이 자꾸 쇠퇴하고 다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한다 그러죠? 뭐 도가 없어진대나 뭐가 어쩌고 된다니까 복지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구청 몇 개가 붙어서 광구가 되든지 광진구에 사는 우리 구혜영 선생님 광구. 그래서 구혜영 선생님이 구청장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광진구 없어지고 이렇게 합해지면 어떡하냐? 네? 구혜영 선생 복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 마을 복지, 지역사회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실 새로운 우리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저기에 대한 압력은 끊임없이 밀려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효율성, 복지의 효율성을 얘기하면 너는 도대체 시장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 고루한 비판입니다. 효율적이라 했죠. 그러나 효율적인 것이 효율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당사자성, 전문성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냐. 이것을 양수격장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효율적으로 더 만족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토요타 신화를 아시죠? 토요타 신화. 예? 토요타 자동차. 그 토요타가 미국의 GM 이런 데 뚫고 들어갈 때, 또 미국에서 유럽차들을 뚫고 들어갈 때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유럽차는요, 가격이 비싼데 하이 퀄리티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죠? BMW, 또 그 벤츠, 그리고 제규어 이런 것들은 하이테크고 IT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기능을 좋게 하면서 비싸게 받았잖아요. 유럽차들이 비쌌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는 건 뭐냐면 좋은 차를 싸게 파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기존의 그 논리적 전개 방식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좋은 차를 어떻게 싸게 파냐고요. 근데 저 친구들은 좋은 차를 싸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걔네가. 좋은 차를 싸게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했잖아요. 지금 도요타 되게 어려워졌지만 한때 그 유럽 차들의 판매량을 앞섰잖아요. 1위였잖아요. 1위. 그걸 만들어낸 게 양수격장이에요. 우리의 복지는 사실 이제 많이 달라 하는 얘기도 좀 하고 복지의 파이를 좀 키우는 건 키우는 거고, 그러나 효율적으로 뭔가를 좀 뭔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을 좀 커팅해서 들어가야 될 쪽으로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국기법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들, 이분들이 과연 안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받으시는 것 같냐, 그거를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대략 그걸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해요. 안 하지만 그 전문가들, 담당 공무원들은 15% 정도는 이거는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다.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일부분이에요. 또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 새 나가는 것들도 있고,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아직도 공무원들한테 술 한잔 밥 한 끼 사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누수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정말로 바빠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가 제도를 다시 보고 이러는 것도 이제는 바빠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된다. 래피드한 세상에서 doing first하고 뭔가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말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게 하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되겠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언제예요? 보통? 네? 머리 감을 때 아니에요? 그럼 늘 머리 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당사자성과 전문성. 요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한 전달책의 개편이고 무엇을 위한 뭐 이런 강의, 여러분들의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 잘생기신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왜 들으시냐 이거죠. 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전문성도 좀 확보하고, 여기 또 당사자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사자성에 대한 성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럼 정치는 왜 하고 행정을 왜 하느냐, 복지부는 왜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책상에 진실이 있지 않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제가 봐도. 제가 서울복지재단 처음 와가지고요. 교수하면서 한동안 책 보고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어느덧 저 스스로도 책상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복지재단에 와서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요. 진짜 관장님들,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던 그 강의 방식이 조금 나른하다. 이건 조금 재미가 없고 어딘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많이 교정하게 돼요. 요즘 많이 바꿉니다. 현장을 좋게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강의와 연구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답이 있는지 몰라요. 당사자성과 전문성. 이렇게 되면 둘이 만나요. 그래서 지금 복지 쪽에서는 당사자성에서 노인분들만 일부 좀 찾아먹고 장애인들이 요즘 당사자주의를 조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당사자들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고 또 당사자한테 뭘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사자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또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저는요, 노인들 엄청날 것 같아요. 노인들. 여러분들 노인들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저쪽 양재천 근방 어딘데요. 그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구룡 터널이 있고 이런 산에. 거기 평일날 어떤 날은 제가 이제 너무나 피곤하고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나거나 이러면 산에를 올라가요. 올라가면 와 거기에 정말 노인분들이 이제 은퇴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평상 같은 데 앉아서요 뭐 좀 드시면서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정치 평론가로 앞에다 내놔도 이거는 손색이 없는 지식 수준의 경제력, 예? 그 다음에 뭐 외모도 너무 정정해, 섹시하고 좋아요. 이분들이 다 이게 놀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어, 시간이. 앞으로 대학생들은 취직 공부 때문에 데모도 못할 거예요, 이제. 이제 난 할아버지들이 다 데모하면 무섭다, 이거는. 시간 많죠. 많이 알죠. 요즘 이거 많이 보내세요, 이제. 요즘 이거 많이 보내세요.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촛불 시위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야. 돈 있어요. 에? 그냥 내게 1,000만 원 낼게. 임자 2,000 해라. 이런 현수막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저놈 새끼들 안 돼. 이러고 절대 나는 눈 못 감아. 그러고 이제 이러고 하면요 무서워. 제일 무서워요. 건강해요. 올해까지 사셔요 이제. 은퇴 후 30년을 정정하게 사실 거란 말이죠. 시간이 많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돈 다 안 줄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가지신 거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다 자식들한테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선생님에서부터 노인 문제는 없어져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분 아드님, 따님이 더 힘들게 사세요. 절대 안 줘. 집사기 바쁘고 이제 인생이 바쁜 거야. 애 낳고 학비 주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대비적으로. 근데 저 같아도 우리 애한테 다 있는 돈도 없지만 다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정도 졸업하게 하고 지가 먹고 살게 하고 그러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걸 왜 줘요, 그걸.
그러니까 걔네는 빡빡한 생활을 하는 거고 안 주고 저는 하는 꼴을 보자. 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 있는 노인, 빡빡한 젊은이. 이런 구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그럴 때 되면 그 여유 있는 그분들. 지금은 애들한테 돈 막 쓰잖아요. 애들하고 여성. 그죠? 여성이 구매력의 주된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은 여성이 어떤 남자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분? 여자친구 없죠? 제가 언제 어떤 여성 단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두 가지 부류래요. 하나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데요. 그거 맞아요?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자를. 딴 거 다 알겠는데 여자만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들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놈을 좋아한다네.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불쌍한 놈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최백호 그런 놈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네. 비실비실해서. 그거 맞아요? 가을 되니까 또 한마디 하겠네. 그거 맞나요, 그거? 그래서 돌이켜봤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를. 그랬더니 반대로 살아왔어.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 들어라. 너는 내 말 듣는 게 남는 거다. 이러면서 막 내가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스트롱맨이 난 좋지. 죽을 것 같은 모습 못 보이겠더라고요. 죽는 한 있어도. 그러니까 거꾸로 살으니 이 모양 이 꼴로 살죠. 별로 재미가 없이. 그런데 여성들은 언제 저걸 바꿔요? 냉장고를? 예? 여성들이 냉장고를 바꾸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 예? 고장 났을 때? 요즘 고장 안 나요. 이사?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이따 가세요. 언제 바꾸죠? 심심할 때? 결혼할 때? 그럼 딱 한 분이네? 예? 신형 모델. 저 양반은 자꾸 남자 바꾸는 형이에요. 신형 모델 계속 나오잖아. 한국의 아주머니들은요, 옆집 아주머니가 냉장고 바꿀 때 바꾼대요. 환장하는 거래, 이거. 거기에 구매력의 기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매력의 기본이. 무섭대잖아요. 그걸 잡아야지. 그걸 잡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지금까지는 여성을 잡으면요, 여성 플러스 아동 시장을 다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 일부도 잡아요. 신세계백화점에서 한때 남자 휴게소를 만드는 거 아시죠? 남성 휴게소를 만들었더니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줌마하고 같이 백화점 가면요, 일체 방해 세력이에요. 가자, 이제 그만 보고 이러고. 여성들끼리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옆집에 가서 비교해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는데 지치는 거야. 막 신경질 나는 거죠. 나중에 화나고 막 짜증내고. 왜 혼자 오지? 날 왜 데려왔냐 이러면. 그럼 갑시다! 이러고 신경질내서 가잖아요. 근데 남자 공간을 하나 돈 들여서 꾸려서 장기도 놔주고 담배도 피게 하고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놀고 뭐 인터넷도 하고 재밌는 거야. 그동안에 아주머니들은 쫙 다니면서 사고 구매력이 오르더래요. 분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노인시장을 잡으시라고요. 노인시장 중에도 노인시장은 할머니 시장이 반드시 세진 않아요. 할아버지 의견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들이 더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노인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더 나와갖고 할아버지들은 그럼피해져요. 뚜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많아갖고요. 할머니들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그 노인시설 가보세요. 할아버지 새로운 분 한 분 오시면 할머니도 화장빨이 달라져요. 다 달라. 그때 할아버지를 잡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화라는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개별화. 그래서 당사자성,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행정이고 전달체의 개편이냐. 이거 지난번에 복지부 장관 나오셔갖고 전달체 개편할 때 제가 가서 한마디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장관이야 다 왜 와 있는지, 여러분들마저도 왜 와 있는지, 장애인, 노인 그런 당사자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온 거다. 목적은 같다 이거죠. 같다. 밥그릇 갖고 자꾸 그러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투쟁이다. 밥그릇 지금 차지해봤자 내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가슴속으로 들어가면 남는 장사예요. 거기서 남는 거야. 자기 프로그램이 우위에 쓰는데요. 그럼 이게 팔리는데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남는 거다. 거기에서 이제 개별화라는 속에서 개별화. 장애인. 그럼 장애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성이 하나예요. 여성이 늙은 여성, 애 가진 여성, 애 낳은 여성, 또 꼬마 여성, 돌아가시려고 준비하는 여성, 노인 준비하는 여성, 그죠? 하이힐을 좋아하는 여성, 치마는 죽어도 안 입는 여성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면서 그 여성의 다양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 집안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자기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날 폭탄주도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지하철 여러분들 타시면 얼마 전부터 이 손잡이 높이가 조금씩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왜 여성들이 여름에 소대나시 입고 이렇게 잡아야 되냐 이거죠. 높은데 이렇게 좀 잡아주면 어디 덧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바꿔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화된 것들이죠. 개별화된. 그럼 왜 여성만 사람이냐? 애들은 없고. 애들은 그것도 안 되면 줄을 밑에까지 내리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봉을 심잖아요. 봉 잡고 쓰라고. 중간중간. 그죠? 그게 개별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필요하게 공급해 주는 걸 개별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게 아마 전문성과 당사자성의 만나는 접점이 될지도 몰라요. 전문성과 당사자성의 만나는 접점이 개별화 갈 것이다. 점점 이 개별화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본인들이 선택하는 서비스 공급, 현찰을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들 텐데요. 원래 서비스라는 얘기는 이거 되게 숭고한 얘기였어요. 서비스가 원래는 종교에서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정말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찾아서 생각하면 해답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분한테 정말 필요하게, 소중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면 그걸 선택하겠죠. 그거 잘 전달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겠죠.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그런 형태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서비스답고 소중하려면 좀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조직이나 우리들이 이제 그런 전문가들인데 조금 즐겁게 나가야 되지 않나. 즐겁게 해야지. 그래서 요즘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원래 그 CEO가 뭐였죠? 원래 CEO가 뭐죠? Chief 경영자인데 Chief Executive죠. 그죠? Officer. Chief Executive Officer. CFO. 그럼 Chief Finance. 그죠? 돈에 있어서 대장.
최고 집행 책임자잖아요. 근데 요즘은 Chief Entertainment Officer가 이거래요. Chief Entertainment. CEO가 자꾸 변한대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 과정이 조금 힘들고, 좀 루틴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케이스를 쳐내기 바쁘고, 그래갖고 번아웃 되고, 그죠? 소진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즘 보고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펀하게,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저는 재밌지 않은 속에서 창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IT가 왜 이렇게 발전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IT가 발전한 이유. 우리가 IT는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이라는데 우리 서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 IT가 이렇게 강국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분석하는데 아주 폐부를 찌르는 한 말.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IT를 몰랐기 때문에 IT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대요. 공무원이 무식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IT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 모르니까 IT 하는 놈한테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했대요. 공무원이 좀 아는 조직, 인사 이런 거 완전히 반죽이는 거야. 규제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냐 이러고. 모르니까 손을 못 대갖고 발전했대요. 모르니까. 역설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제 생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식한 거, 무지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지가. 몰라야 공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복지기관 운영하고 이럴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그 부분 아는 사람 하나 데려오면 되지 뭐. 뭐가 문제예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팀워크는 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약한 부분에 누군가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조직에. 자기 조직에. 그래서 팀 딱 짜고, 이 보스는 설득력, 종합력, 쉬운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설명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게. 저도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렵고 졸려요? 근데 저를 존경하는 사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존경하면 이렇게 5분대 점심 드시고 이렇게 고개로 하시는데 한 분도 다 저를 존경하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지금 천대받고 있어요. 근데 자신 없는 강의는 전 되게 어렵게 해요. 전문 용어를 막 쓰면서 막 정신없게 하고, 그 전날 술 많이 먹은 날은 강의가 참 어려워요. 제가 들어도 너무 제 양반은 그 깊이 있는 강의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 애들이 와서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갖고 다시 쉽게 해주죠. 강의 준비 안 한 날일수록 저 되게 어려워요. 강의가 막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기 제 나이 같은 29부터 저기 49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계신데, 예? 전부 다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호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주의와 전문성 할 때 여러분들 전문성이 뭐예요? 전문성? 예? 전문성 그러면 요즘 나오는 말이 비전에 대해서 그려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성의 비전을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서울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비전 하우스라는 걸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1000만 서울의 행복 지수를 극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재단.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떠오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저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극대화시키려면
천만 시민을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내가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지, 예? 천만 시민 중에 이제 500만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아까 그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 좋아한다니까 다 귀를 갖다 그 앞에다 대고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을 설정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비전을 그리라고 하면 꿈을 그려, 꿈. 보통들, 전문가들의 약점이에요. 저도 그런 함정에 빠져요. 어디 가서 뭘 좀 해달라 그러면, 막 섹시하고 환상적인 얘기를 막 앞에다 써서 탁 붙여주면 공무원들 너무 좋아해요. 구청, 시청에서 가끔씩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앞에다 비전, 그런 거, 따다다다다 붙이고 막 이거 가지고 칼라로 탁 비전 하우스 만들어갖고 딱 주면 공무원들 너무 좋아해.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몰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말로 막 얘기를 하면, 멋있는 말로 하면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교수가 얘기하는데 물어봤다가 학술적으로 깨지면 지도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고 해갖고 좀 해먹은 것 같긴 한데, 참 반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저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참여를, 어디 가서. 그래서 비전은 꿈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비전도 그 말을 따라가야 되겠더라고. 비전이 뭐예요? 영어로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거.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데 너무 이렇게 그 전문성을 묶어둬서는 안 된다. 보여야 되고, 당사자들한테 직접 즐거움을 줘야 되고, 만족을 줘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양수겹장을 다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사자와 전문가들 융합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오늘 당사자 쪽 재단에 그 사람 뽑는 거 가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대로 결정을 잘 못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당사자냐 전문가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 근데 저는 그래서 당사자 쪽, 특히 이제 박경수 교수님이 강의하고 그러는 장애인 이런 쪽은 당사자냐 전문가냐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페리카나 우화라고 있죠, 우화. 페니키아 우화가 있어요. 페니키아 우화. 여러분들, 이 노동운동판에도 이 말이 저는 어울릴 것 같아요. 손하고 머리가 있는데, 손씨하고 머리씨가 둘이 싸워요. 손씨하고 위씨가. 손씨하고 위, 스토머, 배, 위. 손씨하고 핸드하고 둘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한 번은 손이 위가 미워 죽겠어요. 위 저 새끼 아주 미워 죽겠어. 저거 좀 굶어 죽게 하려고 음식을 안 넣어줘. 그러니까 위가 막 배가 너무 고파. 막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래가지고 손아 밥 좀 주라. 그래도 당해봐라. 그리고 쌤통이다 이러고 안 줘. 배가 너무 고파. 그들이 나중에 막 기진맥진해서 탈진을 하니까, 위가 탈진을 하니까 손이 매가리가 없어. 영양 보충을 못 받고 손도 퍼지는 거야. 두 놈이 서로 우리 이러다 언제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위는 미워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위에 넣어줘갖고 이게 소화돼서 자양분이 다시 퍼진다. 그게 페니키아의 그런 우화가 있어요. 위와 손의 우유. 위와 손의 관계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전문가나 당사자나 노조나 사용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 이제는 특히 좀 어려워지잖아요. 세상이 좀 어려워지는데 조금 거품이 거치는 질서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서로 즐거워하면서 이유를 모르는데 즐거운 거품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능동성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능동성.
능동성이 뭐냐? 이제 국정지표가 능동적 복지라고도 나왔고, 그래서 이 능동성을 어떻게 이 사회가 확보할 수 있을까? 복지 쪽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사회는 조금 대결적 사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한쪽에서는 좌파, 또 한쪽에서는 우파. 좌파는 진보라고 표현을 하고 우파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근데 그거 등식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좌우의 개념과 앞뒤의 개념이잖아요. 진보는 앞이고 보수는 뒤잖아. 그런 개념이잖아요. 좌우는 좌우 개념이고 진보, 보수는 진보가 좀 앞에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후와 좌우의 개념이 뒤섞여 갖고 그거는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됐어, 어쨌거나. 옛날 왕정일 때 왕이 있을 때 그 왕정을 폐하자 그러면 그게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건 진보가 되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직선제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사회에.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대통령 간선합시다. 그럼 이거 진보예요? 보수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진보와 보수는요,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역사적인 산물. 그 시대를 꽉 차고 있는 어떤 가치를 좀 벗어나서 다른 걸 하자. 그러면 그걸 보통 진보라 그랬어요. 진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집권 세력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만둔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그만둔 대통령이. 이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다 나라를 운영해보고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통성이 있거나 없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죠? 또 삼청동만 들어가면 또 사람 다 죽어 나왔잖아요. 우리 삼청동 들어가서 안 죽어 나온 대통령 있어요? 대부분 얼추 다 죽어 나왔지? 이거 우리 정치적인 풍토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좀 되려면 좌는 또 복지 쪽으로 보면 복지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우는 복지를 축소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대결 구도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다. 영국 역사를 저는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보면 영국의 복지제도 만들어낸 베버리지 경. 귀족이에요. 그 사람 베버리지 선생. 귀족이고 제가 나온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LSE에 학장을 했어요. 학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내가 박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는 뭐가 될래? 그러세요. 우리 지도 선생님.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영국의 베버리지 경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베버리지가 학장을 했지만 당 쪽에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육 공무원인가 무슨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행정적 관점도 있으니까 매니지먼트도 알고 폴리티컬 네트워크도 있고 학자로서 비전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융합시켜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전후에 어떻게 하면 이게 뒷정리할 거냐 조그맣게 만들어내봐라 그랬더니 이 인간이 욕심을 내서 베버리지 보고서 해갖고 블루프린트 오브 웰페어를 만들어냈잖아요. 브리티시 웰페어의 블루프린트를.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학장을 할 때 갑자기 학장실에 막 수리가 들어가더니 거기 샤워실이 생기더래. 샤워실이 생기더니 옆에 침대가 하나 생기더래. 그러더니 예쁜 여자들이 차차 왔다 갔다 바뀌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너 그건 담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특히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너 네 마누라한테 이른다 이러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배부르지? 양반이에요. 양반. 제가 아까 웨일즈 뭐 얘기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그 다윈이죠. 다윈이 그 웨일즈에 가고 화석 가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원래 에딘버러 의대 다니다가 거기 헤매고 다녔잖아요. 막 헤매고 다니면서 이게 돌에서 뭐 무늬 보고 흙에서 무늬 갖다 사진 찍고 그리고 이래갖고 진화로 만들어내잖아요. 그 엄청난 집안이에요. 다윈도 양반 집안이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이 누구의 조카 사위냐? 여러분들 그 질그릇 웨지우드라고 알죠? 아이비가 이렇게 그린 칼라로 약하게 해서 이렇게 빙 돌아가 그린 찻잔. 로즈 세트 있고 어린애들은 로즈 세트 좋아하고 그 웨지우드 좋아하면 그때부터 나이 든 거라며요. 그 웨지우드 도자기가 있어요. 그 웨지우드를 만든 집안이 웨지우드 경이에요. 지금 그 집안이 그 웨지우드 경의 조카 사위가 다윈이고 다윈네 집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보면 복지라는 게 꼭 이게 복지하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된다. 난 그거 생각하네요. 복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좌우의 개념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상하로 봐야 되죠. 상하. 얘 약 떨어진 것 같아. 얘 약 떨어졌죠? 다시 나오나? 다시 나. 상하. 그래서 이제 상하의 개념으로 봐서요. 저 위층에 잘 사는 사람하고 밑에 못 사는 사람하고를 이제는 이거를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이걸 묶자는 거야. 쌈박질하는 것보다요. 서로 이렇게 묶어서 이 사람들도 기분 좋게 더 내놓게 하고 기분 좋게 밑에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런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중간 계층의 역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지 몰라요. 전문가로서. 그런 역할을 강조하면서 앞장서고 또 위쪽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밑에도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패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겠는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doing first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doing first가 뭐냐? 저도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doing first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와서 제가 막 신문에 자꾸 나고 난리를 쳐갖고 문제가 되는데 그 희망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에 여러분들 서울복지제도 이거 많이 흐른 거 보셨죠? 거기서 보면은 그 희망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아까 수급자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자가 서울시 예산으로만 1년에 1조가 넘게 들어가요. 수급자들한테. 아무런 반성 없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그 다음 세대인 2세들도 계속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자활 프로그램 돌려도 3%가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3%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타성에 젖은 복지제도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생각을 한 게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예 예방하자. 이래서 떨어질락말락 한 사람이 있죠. 이미 떨어졌다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을
네가 저축을 해라. 당신이 저축을 하면 매칭으로 해서 30만 원을 저축을 해주겠다. 물론 처음에는 민간 자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 거를 3년을 계속 몰고 나가게 해요. 3년을 몰고 나간 다음에 2천만 원쯤 돼, 이자까지. 거기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만 원을 더, 2천만 원을 더, 이렇게 해갖고 뭐 종로김밥을 차리든지 매운 떡볶이집을 차리든지 뭐든지 그 창업 전담팀이 또 있어요. 그 창업 또는 자기 자식 대학 보내게 하고 자기 주거를 옮기고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3년 동안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 교육, 창업 교육, 경제 교육, 모랄리티 교육, 또 자기 스스로들 봉사하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3년 내내 바꿔요. 그 다음에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마이크로 크레딧, 돈이 없을 때 신용대출 받잖아요. 그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형성이 안 됐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애한테 돈 주는 거랑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 자체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창조가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창조를 하고, 또, 이제 수급자에서 납세자로 변하고, 애들 가리키고, 그러면서 가난의 대물림도 막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방적 복지고,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능동화시키는, 개인을 능동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능동화시키고, 또 이제 국가를 능동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100케이스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힘들게 해서 100케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보더니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좋아서 그런지 내년엔 2000케이스로 확대한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 예산을 대기로 했습니다. 시 예산도 일부 대기로 했어요. 그동안 다 민자를 동원했습니다, 제가. 그래가 얼마 전에 그런 게 신문에 계속 나니까 전재희 장관이 전화를 했대요. 오세훈 시장한테. 서울시에서 그렇게 막 치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복지부 어떻게 따라가라고. 서울시에서 치고 나가냐고. 그 처음에 당황했대요, 좀, 시장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기분이 좋더라는 거야. 기분이. 자기가 펼친 이 복지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저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고생했다고. 제가 대표된 뒤 처음으로 격려금 받았어요. 격려금 받아갖고 우리 직원들 밥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아직도 뭐 안 먹고 있는 것 같으네. 그 친구들이 그것마저도 희망통장 씨앗으로 넣으려고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이 제도가 저도 되게 망설였어요. 이거를 해볼까?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많이 망설였는데 doing first 하기를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대만 이런 쪽 사람들이 저희와 비슷한 걸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몰고 나가는 게 가장 적극적이고 획기적이에요. 우리 모델 많이 배우러 와요. 그리고 이제 공동연구도 마이클 쉐라든이라고 이 제도를 처음 창안한 워싱턴대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공동연구 같이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이 제도를.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방하고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 그리고 애기들 때, 애 때 조기 투자해서 나중에 기회평등, 교육 이런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 투자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투자해주면 훨씬 덜 들잖아요. 여기서 사회가 돈이 훨씬 세이브되는. 그래서 제대로 갈 때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그렇게 가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강점 어프로치 하면요. 아담 스미스나 막스나 케인즈나 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제가 보면. 이 막스 같은 사람도 그 런던 저 교회 어느 공원 묘지에 있잖아요. 가보면 지금도 그 사람이 장미꽃이 마르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가요. 참배객들이. 그 바람꾼이. 거기 얼마나 바람꾼이에요. 에? 애난가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딸 이름도 애난데. 도망다니면서 엥겔스하고 애나는 맨날 돈 갖다가 구해다 주면은 딴 데 가서 애나 만들고, 그리고 없는 돈에 씨가 타박해 이딴만 씨가 해갖고 씨가로 다 탕진하고, 그러면 또 돈 떨어지면 엥겔스하고 부인하고 또 돈 갖다 보내고. 그죠? 그리고 케인즈 같은 사람도 참, 이 케인즈도 물건이에요. 사람이 매력 있어요. 보면 블룸스베리라고 영국의 런던의 블룸스베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저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블룸스베리 스쿨, 블룸스베리 학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다 거꾸로 보자. 모든 걸 다 거꾸로 보자. 거꾸로 보는 데서 나온 게 아이디어가 아담 스미스 선생님을 업어치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의 아담 스미스를 거역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어요. 영국에. 근데 케인즈라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블룸스베리 스트리트에서 모든 걸 거꾸로 보자. 거꾸로 보자. 사랑도 거꾸로 봤습니다. 왜 사랑은 남녀만 할까? 왜 사랑은 남녀만 할까? 그 자기 스스로 동성애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수첩을 보면 이름이 풀네임이 다 쓰여져 있는 거는 여자랑 잔날이고요. 이니셜만 있는 거는 남자랑 잔날이래. 다 거꾸로 봤으니까. 아담 스미스 왜 시장에 뭐 놓고 그러면 다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까? 시장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정신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정신이 없으면, 안 돌아가면 사회가 막 이러다가 탁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럴 때는 링겔이라도 맞아야지. 그게 유효수요 창출 이론 아니겠어요? 그죠? 케인즈가 말하는 거꾸로 보자는 단순한 발상에서 그게 나와요. 그럼 아담 스미스는 그럼 시장 만능주의냐? 시장 예찬론자지 만능주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담 스미스 책을 내가 쭉 읽어봤어요. 최근에 읽어봤더니 거기에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욕심이 있으면 경쟁을 하잖아요. 나도 해야 돼. 나도 냉장고 바꿔야 돼. 이런 거. 그러려면 나 어디서 벌어야 돼. 언제 가서 한 탕 더 떼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러면 인간의 욕심이 사회를 바꾼답니다. 그러나 남을 해칠 정도의 개인적인 욕심은 사회의 악이다 이랬습니다. 악이다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시장 예찬론자지만 그 속에도 인간에 대한 사랑들은 다 있어요. 막스가 그러고 돌아다녔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있고, 케인즈가 사랑을 거꾸로 보면서도 과연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모랄리티까지도 한번 뒤집어보는 시도란 말이죠. 그건 인간을 위한 노력이라고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확실한 절대적인 정답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네 이 타성, 이거는 이제는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는 학계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학계도. 그리고 장점 어프로치하고 이제는 갈등이 아닌 통합적 구도 속에서 사회를 보고, 또 복지도 통합적 구도 속에서 보고, 세력을
분석해서 복지를 정치에 이용할 게 아니라 이 복지를 연구해서 뭔가 통합을 이루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기 새끼들을 사브라라고 그런다면서요. 사브라. 사브라가 뭐냐면 그 사브라는 선인장 꽃인가 열매인가가 사브라래요. 선인장 꽃인가 열매인가. 그 자기 새끼를 낳으면 사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머금는 물 같은 게 있어서 생명력이 뛰어나잖아요. 사막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잉태해서 낸 거라는 거죠. 사막에서 살아남아서 너를 만들었다. 그만큼 사막에서 있었던 선인장이 엄마고 그 새끼가 사브라래요. 사브라.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잖아요. 어느 한 개인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저는 토론 문화도 바뀌기 쉽다고 생각해요. 토론 문화도 바뀌고 정치 논리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능동적인 것들은 결국은 자기 창조가 스스로 가능한 그런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제도도 이제는 우리가 복지를 그 프로그램을 늘려서 막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것만을 보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뭔가 이런 능동성을 키우는데 투여할 때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도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뭔가 다시 우리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모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나갈 거예요. 그거는 12월쯤 그 서울시 전역을 100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공동체로 엮어내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요체는 어찌되었거나 이제는 능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비도 오고 이런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시고 또 그런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저 자신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배하면서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요. 쉐마 이스라엘. 또 우리 정성껏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살자 그런 데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쉐마 한양 사이버대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작별을 할까 합니다. 쉐마 한양 사이버대.